내놓는 매물,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죠? 3월에 만약에 2월, 3월에 경매 건수가 다시 올라가면은 시장은 하방이 이제 시작되는. 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랜만에 또 부동산 상황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네, 지금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네. 부동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거래량이 일단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 불확실성하고 우리가 말씀드린 경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두 가지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월 거래량이 여기 이제 저번 주고 요번 주는 한 2,200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2주 계산하면은 2,800에서 3,000에서 또 머물 것 같아요. 그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요 지점이 한 요 선에 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게 2006년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영끌 시절이고요. 네. 그 박근혜 시절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그럼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000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3,000대. 여기 제가 선을 권하는데 이게 평균선이고요. 이게 이제 완전 하락의 기미로 가는 어떤 반의 반 거래량.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 밑에서 좀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책 금리가 이제 원래 1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실행을 하고 좀 조용하죠. 정부의 투트랙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락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이번 주까지 거래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8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번 주말까지인데요. 네. 보시면 하락 거래하고 계속 경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거래들의 대부분은 구축보다는 이제 신축이요. 신축이고 구축 중에서 많이 떨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이제 저평가에 따른 어떤 반등 조금 나오는 반면에 이 공급 물량은 많은데 수요자가 급히 줄은 지역이 이제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지금 수요자가 많이 줄었어요. 물건은 많은데 물론 강남 4구도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서초구가 신고가 나온다는 기사는 가끔 나오지만 예전보다 그렇죠. 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거의 바닥 수준의 기고 바닥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도에는 뭐 신고가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또 최근에 담합으로 인해서 여러 300 몇 명 한 2, 3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담합으로 또 과태료 뭐 벌금 물고 뭐 이런 일이 보도가 좀 강하지는 않은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볼 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야죠. 시계열상.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장은 이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버티기 힘든 시장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을 보셔도 서초구입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거래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서울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심리 변수하고 현재는 하방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지방 좀 보겠는데요. 그러게 지방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네. 부산 거래량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그림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2006년부터 쭉 이어온 건데요.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바닥이 좀 깊어지고 이때 2022년이죠. 이때가. 그 살아나질 못하잖아요. 네. 그 부산은 올해도 물량이 좀 있고 내년부터 조금 주는데 현재 적체된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경매 건수도 역대 최대 찍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래서 부산시장을 비롯한 6대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6대 광역시가 다 대동소이하고 울산만 입주 물량이 이제 조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울산은 이제 강보합을 유지하는데 울산도 매수 심리 상태로 따져보면은 수치가 30 뭐 중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 올리지만 매수 심리가 30에서 40 사이면 하락 분위기거든요. 그 6대 광역시도 좀 못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자, 잠재 수요자가 유효 수요자가 되려면은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투트랙 써가지고 계속 지금 4.5%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정책 금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2, 3월에 국토부나 뭐 예산 같은 것들이 좀 잘 마무리돼서 지원 뭐 정책 자금 작년에도 55조였고 올해도 55조 놓겠다고 했는데 세수가 많이 펑크났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55조를 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가격이 지방은 좀 그나마 난데 서울은 또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작년 9월에도 이미 수요가 초진되고 꺾였었고 정책 금리가 있다 할지라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더 올랐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요 거래량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매물은 더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새로 샀어요. 하나 투자하려고 샀으면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이게 이제 양도세를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0년, 21년이 우리 피크였잖아요. 네. 그럼 20년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완전 집을 안 치고 등기가 되는 지점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뒤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마피아 아파트 같죠. 뭐 나중에 또 있다 얘기했지만 마피아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피. 이미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정부가 청약제도를 완화하고 펌핑할 때 조심해라. 2009년도에 그래서 살려놨다가 2011, 12년도에 서울은 30%, 수도권은 40% 정도, 지방은 50% 정도가 다 마이너스 피였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한 4, 5년 갔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재현될 거라고 제가 예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인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제일 지금 뭐랄까 합리적인 어떤 행동 상황이지 않을까. 정부가 정책 자금이 나오면 그때 좀 보시고 네. 공공주택 분양 쪽 있잖아요. 그거 같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체크하시면서 또 자산관리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시장 상황을 체크하셔가지고 자산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진짜 말씀하셔서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그 뭐 등촌동 이런 곳에서 네. 지금 미분양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피 수천만 원 뭐 이런 기사들이 뜨긴 했네요. 네, 둔촌지역은 마이너스 피는 아닌데 경기도 일대에 마이너스 피가 되게 많고요. 서울도 이제 미아동에 하나포레 땀도dom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 거기도 마이너스 7점까지 갔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이네요. 네네. 중랑구 조금 상봉동. 이제 A급지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지만 거기도 뭐 서울인데 중요한 건 분양가가 높은 게 역풍선을 맞고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쨌든 다른 곳들은 다 힘들지만 강남은 오른다. 이게 이제 많은 뉴스에서 봤던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 예. 지역도 지금 힘들다.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분양 아시잖아요. 신규 네. 분양가들이 보통 18억에서 한 20 몇 억 정도에 나와요. 비싸야 한 국평 기준으로 서초동 일대, 이제 방배동 일대 이제 분양할 것들이 꽤 있는데요. 다 분양가가 한 19억에서 21억, 2억 사이예요. 그러면 지금 30억 가는 거랑 갭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 수요자들도 여기서 그냥 거래량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주식 우리 도사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는 거는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놓는 매물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 더 간다, 뭐 평당 2억 간다 이런 얘기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순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그래서 빠졌을 때 이럴 때 오히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월인가요? DSR 스트레스 DSR 되면 네, 더 어려워질 네.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 시장에 벌써 녹아 들어가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갖다 1.5로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이 미리 아실 게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 0.75로 우리가 저번 처음에 1단계, 2단계에서 0.75를 적용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최근에 11월, 12월에 왜 그 9월부터 우리가 금리를 2번이나 했는데도 대출금리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이미 1.2%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가상금리를. 변동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1.5%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 갭을 7월 1일부터 하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미래 상황이랑 연결해 보면 그럼 대출 여건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작년에 막 시장에 올라올 때 특이한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요. 붐을 좀 탔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 50조 나온다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고 올라올 거라고 판단해서 갈아타기 한 분이 일단 대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걸 따라서 이제 추세적으로 따라갔는데 강남 지역은 정책 자금으로는 시가가 높으니까 안 되잖아요. 일반 주택담보대출란 말이에요. 주담보. 네. 그게 다 4%대 이상인데 무리하게 들어온 분도 계시고 뭐 종잣돈 모아서 들어온 분도 계신데 거래량이 조금 7월, 8월에 급증했어요. 한 달에 한 500건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50건, 1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뭐 5분의 1 토막아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잘 판단해요. 근데 매물은 안 줄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매물이 안 줄었어요. 네.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올라갈 기미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담합이나 이런 거 외에 어떤 일부 간간히 나오는 거래들의 어떤 그걸 갖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꾸 시장을 보시는데 지금 착각입니다. 그거보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경매 물건이요. 경매 물건이 경매 물건이 지금 네, 엄청 지금 강남을 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강남의 경매 물건 그림 보시면 뭐 역대 최대 요새 찍었다는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죠? 네. 그 얘기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보시면 역대 최대 경신하고 또 경신했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불과 10월, 11월 얘기예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요번에 계엄사 터지고 1월에 설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 때는 거래가 줍니다. 원래 그 휴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2월도 좀 일수가 작으니까 이제 3월이 문제인데요. 누적된 경매 물건들이 3월에도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도 비슷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림에서 경매 낙찰가율하고 네. 낙찰률이 다운되기 시작했잖아요. 꺾였잖아요. 그림이 쭉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쭉 받쳐주다가 꺾입니다. 오랜만에 꺾였죠. 이 보시면 그림이 여기서 꺾인 지점, 요 지점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이어질 것 같아요. 전국도 비슷해요. 여기 선이 쭉 치고 가다가 물건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약간 다운되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이 공통적인데 또 경매에 이어서 이무 경매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이랬을 때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줄었어요. 일단 아, 이게 네, 언제냐면 그러네요. 12월 말인데요. 네. 네, 12월 말인데 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줄었어도 여러분 이게 이제 2008년부터 그 좀 안 좋을 때 그 상황이고 2010년, 11년, 12년 요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제가 볼 땐 이 정도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잠깐 내려온 건 왜 내려왔냐면요. 여러분 잘 더듬으세요. 9월 초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정부가 갑자기 경매 주거권 보장 이래가지고 네. 경매를 당하게 되는 세대들에 대해서 3개월 만에 경매를 내보내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조항을 갖다 삽입해가지고 6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유동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 경매를 갖다 바로바로 이제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월 14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경매로 나갈 물건이 3개월이 연장된 거예요. 11월에 나갈 것도 3개월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약간 준 거예요, 이게. 그 덕분에. 3개월 연장되니까.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12월부터 3월, 3월이 다가오면 밀린 것들이 이제 뭉쳐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3월에 경매 물건이 다시
임의 경매, 뭐 강제 경매 합해서 우리가 경매 물건이라고 하는데 임의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3월에 만약에 2월, 3월에 경매 건수가 다시 올라가면은 시장은 하방이 이제 시작되는 전형적인 전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여기 보시면 관성의 법칙이라 있어서 쭉 올라가서 잠깐 내려가지만 끝까지 찍잖아요. 이르고 2, 3년 가잖아요. 네. 이 그림이 똑같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향후 2, 3년에 이런 시장이 벌어질 거다. 우리 2010년도부터 12년, 13년까지. 그런 걸 예측하셔야 돼요. 저렇게 경매 물건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꼈다는 거. 거품이 꼈다는 건가요? 그때부터 무리한 투자도 많았다는 거. 그때서부터 같이 부동산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네네. 건가요? 정확하잖아요. 흐름과 함께. 네. 경매 물건이 여기 줄었잖아요. 경기 좋을 때. 빚내서 집 사던 뭐 여하튼 여건상 저금리도 있었고 이때 경매 물건 줄잖아요. 네.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지점의 꼭지점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은 상승 구간이다. 일단 상승 구간인데 이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 이 텀을 보면 이 롱 텀을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2, 3년 더 가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요 기간이 하방에서 좀 헤어나지 못할 거다. 근데 이번에 개헌까지 터진 바람에 더 부담되죠,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임차권 등기 명령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경매 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매풀 자리가 뭐 경매 낙찰이 되고 28억, 30억 막 이러는데 32평짜리예요. 네. 이렇게 비쌀 일이 없는데. 근데 이거 입주하는데 추가 부담금이 3억, 4억 돼요. 그럼 28억 받아도 4억도 하면 시세보다 더 비싸요. 그러네. 근데도 받아요. 그러면 여기 토지 허가제 해제 반영 뭐 이런 기사들 준다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죠. 근데 이미 서초구는 약간 빠져 있었기 많이 올랐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빼면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밝혔죠.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3월, 4월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고요.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돼요. 네. 그러면 일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토지 거래 허가고 그걸 풀 일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내려가니까 푸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네. 근데 이거를 역으로 얘기해서 풀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나 전문가들이 풀면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역대 정권상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푸는 순간에 자산가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일반 분들은 그 논리로 따라가지만,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이런 관점의 차이인데, 그럼 갑자기 왜 풀지? 야, 이거 내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기 바라고, 경매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일단 터닝 포인트를 지났어요. 이게 2월, 3월, 4월에 살아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가 있고, 12월 달 강남에 31건의 경매 건수가 나왔는데 15개만 낙찰됐어요. 그래요? 그럼 16개 뭐죠? 유찰된 거예요. 그러면 시세 20%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90%면 어떻게 해요? 8, 9, 70이잖아요. 80% 다운돼서 90%면 8, 9, 70이면 7,200이잖아요. 1억이라고 치면. 1억이면. 그러니까 이미 갭이 20%, 물론 이제 경매니까 저렴하니까 그래도 10에서 20%의 갭은 존재한다. 약간의 버블 요인이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는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경매의 절반 가까이 유찰이 된다. 여기 저 그림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강남 아파트도 반 이상의 유찰. 제가 이게 쫙 뽑아본 거예요. 최근에. 뽑아보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유찰 4회, 1회, 1회 쭉 있고 신건 또 새로 나와요. 신건 나온 것 중에 또 반은 또 유찰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유찰된 게 그러면 조금 더 내려면 너무 싸지니까 그때 낙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낙찰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밖에 안 된다. 30대로 내려갔다. 그럼 시장 냉정해 보셔야겠죠. 네. 좋을 때 여러분 이 수치가 거의 뭐 5, 60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70까지. 근데 이게 수준이 안 되는 거는 낙찰가도 100%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니니까 시장 너무 이렇게 뭐 조급해 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이 조금 시간을 갖고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네. 이번 경매로 이렇게 1회씩 유찰됐을 때 네네. 그때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참아야 될 때일까요? 묘한 게 이제 조금 대단지고 약간은 준신축, 뭐 10년이나 15년 안에 거에 서초구에
아파트나 강남구의 아파트들은 1회가 유찰되면 일단 응찰자가 붙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초구나 강남구에도 200, 300, 뭐 심하면 80세대짜리 아파트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면 친구들 요새 거의 안 오잖아요. 예전하고 그렇죠. 달라가지고 신혼부부 때는 집들이 하지만 그러면 강남에 산다라는 걸 원하는 수요들 있잖아요. 그냥 강남이라는 그 브랜드만 가지고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실 접근하기 좋죠. 이런 분들은 조금 예전 시가에 비해서 지금 한 30% 다운된 아파트들, 뭐 나홀로라든지 단지가 작은 약간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과는 좀 거리가 있고 이런 데들은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기회가 이제 오래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지방도 심각하지만 수도권이면 사실 인기가 좋았던 건데 이쪽에도 매물이 뭐 역대로 쌓이는 것도 쌓이지만 경매도 그렇게 쌓이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화성 뭐 이런 데 인기 좋았잖아요. 수원, 그러니까 화성. 붐이 일어났을 때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꺾였고 경기도 거래량을 보시면 아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경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낙찰가율은 더 낮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거의 뭐 지금 기존 아파트도 반값은 내려가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거의 뭐 박살난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신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투자 적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50%까지 다운됐으니까. 위험과 기회가 지금 같이 양존하는 어떤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 부동산 따라가지고 좋은 집이어야 가지고 비싼 집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품 팔면 무조건 저렴한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경기도 아파트 경매는 아마 올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올 하반기 아니면 중반? 올 내내요. 올 내내? 네, 올 내내 경기도가 많이 힘들 거다. 특히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예년보다는 적은데 현재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경기도 중에 광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이어지면 이주 수요 때문에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버틸 텐데 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건설회사들 지금 유동성이나 사업성 때문에 스톱됐잖아요, 거의. 그냥 스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주택은 그대로 있고 입주 물량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락하죠. 그 속에서 경매 물건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가격 대비 다운된 걸 낮은 걸 사려고 하니까 더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런 거 좀 같이 보시면서 경기도 일대는 김포도 잠깐 올랐다가 지금 또 조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라면 부동산에 한 서너 군데 발품 파셔서 미리 부탁 잘 해놓으시면 현재 시세보다 조금 많이 좀 저렴하게 주택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주택이 많은 분들은 지금 잘 자산 관리 하셔야지 유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 구조조정 세게 들어왔거든요. IMF 쪽에서. 네. 그러면 정부에서 많이 안 봐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당국에서 현장들에 대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저축은행을 비롯하는 곳에 무조건 경매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패턴으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연장시켜놨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뭐 미리 예측하시고 자산관리 좀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